제가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일반적인 거고, 또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모르는데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뭐 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분이 한 거를 좀 정리하고, 제가 이제 올해 58세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보면서, 교수하면서, 또 뭐 상담하면서, 또 회사 다니면서, 많이 겪으면서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고향은 공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알면 답이 나온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속담 듣듯이 일단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대요.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안을 낼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시는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젊은 학부모가 많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고 서울이 왜 사람이 몰릴까요? 특히 강남에. 처음에 강남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성북동, 뭐 한남동, 평창동 이런 데 부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다 강남, 서초, 강남 여기 다 몰리더라. 처음에는 젊은 부모들이 거의 모였어요. 근데 교육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부자들, 뭐 진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도 다 끌려가자. 끌려가야 좋은 층이고 그렇죠? 뭐 그런 청유층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가리 무조건 강남에 모이는 거예요. 아파트 비싸도 100억이라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 교육이 있어요.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세종도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보면 다 30대가 주축이에요. 학부모가. 그리고 지금 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교육력 증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학력을 높여야 되느냐. 등급 꼴찌다. 원인은 다 있어요. 시도시가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고, 여기저기 다 이합 작단해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빠르게 또 10년 안에 지금 40만 가까이 이제 인구가 형성이다 보니까 이게 마땅치 않아요. 이게 마음같이 이게 모든 게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우러서 이제 문제점 있으면 잘 진단하고 보완해서 다음에 대안을 내세우고 잘된 건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 있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할 건 빨리 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력 증진하는 건 하루쯤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수하면서 제가 23년 했는데 하고 이제 제가 3년에 멘토를 했어요. 과감하게 다른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주전공은 마케팅으로 박사를 했고 마케팅 과목으로 가르쳤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물건을 파는 것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으로 귀착이 돼요. 그래서 부족함을 더 느껴서 제가 심리학을 더 공부해서 그쪽으로 하기로 하고 또 학교에서 3년 행사장 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 학생을 미국의 제일 좋다는 프로그램 다 돌려봤고요. 국내 또 동양에도 관련되는 동양에서 다니는 동서양권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람들은 가서 무조건 미국식으로 째고 수술하는 게 전부 아니잖아요. 동양 침도 있고 혈도 있고 동양 의학도 있잖아요. 등등 이렇듯이 모든 것을 잘 아우러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음식은 편식. 지금 좌파 우파 맨날 미쳐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님 학교는 다 자고 있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는 잘하고. 그럼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수분해 가르치는 시간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리고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해. 자돈 말돈. 근데 다 배웠지? 학원에 다 투발했지? 넘어갈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경제학 용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잘못된 게 바른 것을 압도하고 도둑놈이, 그렇죠? 선량한 시민을 욕하고 걔를 가리키라고 하는 이상한 나쁜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커버리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에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세종시는 가능하다고. 왜? 규모도 작고 아직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고 또 아직 젊은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젊기 때문에 누가 교육감이 돼서 진짜 4년, 8년 의지만 갖고 열심히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거로 이제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리면 교육력은 학력을 높이려면요, 결국은 축이에요. 선생님의 질을 높이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학생의 질을 높이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좀 잘 안 하셔요. 저는 구체적인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저는 지금 어떻게 뽑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교육 중에서 1가지를 뽑아서 관련된 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뽑아 하는데 이번에 국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육청에다 의탁해라, 1가지를 해라.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면 뽑는 것도 학과를 뽑지 말고 면접도 1차, 2차. 또 텀을 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2차 면접을 본다. 또 한 달 있다 3차 면접을 본다. 그 다음에 요즘에 대학에서 많이 하는 공개 강의, 공개 토론.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양한 케이스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또 주제도 주지 말고 돌발 질문 같은 걸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실력이나 어떤 손발력이나 또는 그 사람 평상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아까 심리학 전문가가 했었지만 그런 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중요하다는 사람 한번 뽑으면요 잘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교사관 교수관 똑같아요. 실력을 하나쯤 느는 거 아닙니다. 무단히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자른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냥 엄포만 놓고 적당히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의를 다 찍습니다. 저희는 10년 전에 했습니다. 교수들 다 지져버렸어요. 우리를 개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왜 못합니까? 다 해서 다 공개했어요. 다 해서 평가받았어요. 강의 다 찍습니다. 찍어서 그 프로그램을 강의 3시간짜리면 3시간 다 찍어요. 학생들하고 실습한 거 다 찍어. 강의한 거 다 찍어.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다 보내요. 평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잘한 거. 다 해서 옵니다. 그럼 대학을 정리해가지고 본인한테 다 보내요. 교수님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잘한 건 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강의평가 다 환류시킵니다. 환류가 중요합니다. 한 거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소명을 할 거예요.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한 학생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일에 이의제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평가도 그렇잖아요. 평가를 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평가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걸 했어요. 강의평가 좋다 이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했는데 나는 강의평가가 나쁘게 나와. 나는 맨날 저게 인기가 없어.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들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소개를 하면 내가 A학점을 준 학생이 그 학생이 나도 점수가 몇 점인가 서로 비교해서 그 학점별 학생별 그런 걸 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평가가 60점 나와도 그 교수님은 1등 교수님 될 수 있고 강의평가가 90점 나왔는데도 이건 순 엉망이냐 사기네. 학생들한테 그냥 사탕을 내고 못해서 그냥 99점 100%서 나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들 한 60점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내기를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거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뚫고 해서 뭐라고 해야 교사나 교수님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면 더 이상 서편에서요. 그래야 말이 없지. 왜 이러시면 다 변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과학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그런 누적된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서울대 박사, 하버드대 박사, 그건 뭐 하나의 경력에 들어가죠. 그 사람이 반드시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잘 상담하고 성과를 낸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문용어로 헬로이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로 경력 많으면 다 잘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제가 연구해본 결과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도 강의 뽑을 때 다 테스트해요. 다 하고서 마지막 면접, 강의 평가, 그다음에 강의 구술 또 여러 차례 걸쳐서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다 걸러가지고 거기서 낙제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탈락해야죠. 그리고 이제 임용이 되면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간은 그냥 정식 조교수 임명해요. 대신에 임시직이에요. 2년 동안 3년 성과를 보고서 2년 3년 후에 교직원 학생 모든 사람 평가를 해서 거기서 몇 점 이상이 안 되면 그냥 탈락이에요. 근데 그 이상 되면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한국 사회에서 한번 임명하면 끝이지 아닙니다. 그 심적 압박을 받아요. 내가 임시직이다.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2, 3년 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실력, 성격, 무슨 말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요즘에 저도 20대 후반에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에서도 3개월, 6개월 시골제 두는 거 그거는 맞다고 봐요. 3개월 안에서도 다 걸러져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이 다 드러나게 있어요. 무슨 기법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에서 교원은 다 똑같아요. 교수와 교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글자의 차이지만 교수는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자기 창의성과 자기 자유를 한 거고, 교사는 주어진 과목에 주어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거기에 제한된 상황에서의 능력 발휘나 어떤 행동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요, 교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알파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다르지만 교원은 똑같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은 그걸 역량 강화.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딴짓하나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꾸 동기부여나 연수나 이런 거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강제성이 없더라도 자꾸 뭐랄까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서도요. 강의평가 나쁘면 다 교육부는 처음에 막 뒤집어졌어요. 예? 무슨 근거냐, 네 뭐냐. 했어요. 결국은 바뀌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바꾸려면 저항이나 항상 어떤 대가를 치러요. 그런데 그걸 하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다 찍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딱 발생하니까 그냥 편하잖아요. 다른 대학 준비하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찍었다 끊기고 가다 했는데 뭐가 안 되네, 이상한 프로그램이 떠가지고 망친다. 요번에 이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자기가 찍은 게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나 사표내버려. 그 다음에 도망가요. 창피해서도 못 내버렸는데 30년 전 노트 그냥 하고 있고요. 네? 맨날 학생들이 다 알아요.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네? 처음에는 IMO 보여주기 시작해. 다음에 URL 보여주고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자기 혁신이나 자기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옆에서 강제로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 교육청이나 누가 다음에 교육감이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 배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학생 측면에 설명드리면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학교가 다 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선행학습을 해서 그래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행 들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자는 학생은 이미 알아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해요. 수학 시간에 영어 풀고 있어요. 선생님이 탓 안 합니다. 뭐라고 하면 막 가서 이르고 막 교감 쫓아서 내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예 수풀자 있죠. 수학 풀자, 영어 풀자. 안 모르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50분 동안 고등학교, 중등학교 총 50분이잖아요. 대학은 3시간 뭐 2시간짜리죠. 50분 동안 자는 거예요. 자고 또 10분 동안 가서 약간 떠도 게임하고 또 이제 수업들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근데 아무도 바로 못 잡아. 왜? 너무나 그게 잘못된 게 수십 년간 굴러와가지고 누구도 진짜 대통령이 진짜 이 개헌 선포하는 수준에서 뭐를 학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일개 교육청의 교육감이 찾기는 힘들어요. 진짜 목숨 걸고 나는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4년 동안 이건 해놓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그냥 표의식하고 뭘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돌려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은 인수분해 시간이면 인수분해 강의한다. 넌 뭐 영어 공부하지 마. 나가. 문제 뭐 교장 쫓아오면 아니 왜 그럽니까? 그 정도로 저기 해야죠. 그래 그러면 사표 내겠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의 배짱과 철학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게 없이 선생님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을 무조건 그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육성을 위해서 그때 그거 안 되면 올리면 안 됩니다. 아이언버브 유아라고는 못한 학생이 어떻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녀요. 옛날에는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근데 옛날에는 중학교를 시험 봐서 왔대요. 근데 제가 여자 물어봤더니 왜 중학교 못 봤어요? 했더니 중학교 떨어져서 못 갔대요.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기 6급 있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2학년에서 6급 실력이 아니면 3학년 아마 안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옛날 거는 다 구닥다리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것 중에서도 진짜 좋고 맞는 건 해고 잘못된 걸 바꾸고 또 최근에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그것을 잘 맞게 접목을 해서 우리식으로 또 이 세종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누군가는 선언하고 단절하고 해야지 그냥 기존의 판에서 맨날 뭐 장기판 여기다 놨다 뭐 바둑판 뭐 한 집 비웠다 뺐다 뭐 이거 누가 와서 뭐 좀 해야 그냥 엄마를 요즘 해요. 그냥 일시적이지 그렇다고 누가 교육과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에는 바꿀 수 있지만 또 떨어지지 못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만지어도 못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뭐 하려고 하면 옆에서 시비 걸어요. 마누라가 왜 그래 자기 가만히 있으면 중에 나가 자기가 그런다고 바뀌어? 예? 저기 뭐랄까 얕게 살아. 빨리 장기에서 교감돼야지 맨날 이렇게 부주의하게 살아.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해요. 그런 거를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이 송명석 박사님이 그걸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줬으면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제가 토론회도 제가 와서 좀 말이 거칠고 조금 저기 하지만 오히려 진실은 오히려 거칠고 이렇게 좀 센 데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기꾼들이 말 잘하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현혹시키잖아요. 교육은 현혹이나 저기 썰이 아니에요. 교육은 미래고 그 사람의 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 상담하고 수많은 프로그램 돌려서 통계냈고 그걸 해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올렸더니 이렇게 해서 3년 4년 동안 이 학생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했고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또 추가 추수 프로그램 했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다. 도대체 뭐냐? 이 학생이 처음에 왔는데 진짜 꼰지를 돌아서 맨날 문제 추정했다.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지도하고 했더니 얘가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에 취업을 했고 얘가 인형이 바뀌었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 그런 걸 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딱 해서 교육에 올렸더니 교육에서 바로 이거다. 교육이 이거고 상담이 이거다. 근데 왜 못했냐? 결국 예산이고 인재 인력하고요. 최고 경영자나 구성원들의 의지예요.
일개 대학에서 3, 40억 들여가지고 사람이 30명씩 그런 인건비 들여서 그걸 3년 동안 하겠어요?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하는 존재과 못하는 존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그 확실하게 근거부터 확실하게 갖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건 무조건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해야 된다. 제가 잘 아는 어느 환경기업 있어요. 그분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군대를 갔는데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분을 알고 있어요. 뭐 환경이사 회장님 계신데 그분은 군대 가서 보초 쓰다가 책 읽다가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래도 책을 안 놨대요. 한 선임하나 때리는데도 책은 끝까지 부탁해. 그래서 그 선임하사가 너한테 북한놈들 처음 본다. 왜 책을 자꾸 읽느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더라.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난 선생님도 없고 나는 좋은 돈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나 서울도 안 사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 길이 있더라. 그래서 난 책을 읽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많이 읽은 책 중에 제가 제일 이렇게 항상 성경책보다 더 소중하게 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항상 신주단님 모시고 있어요. 이거는 논어 맹자보다도 더 좋은 책이다. 성경책보다 더 왜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해보자. 잘못된 걸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홍명수 박사님한테 다음에 열심히 해서 혹시 2년이 닿아서 혹시 교육감이 되신다면 제가 오늘 얘기한 이거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한번 실험해보고 하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여기 전문가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주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가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걸 되면 하지 말라도 하고요. 잘하고 단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학부과정, 대학원생 말고요. 학부과정에 들어가는 한국생이 1년에 30-40명도 안 돼요. 그 학생 중에 졸업한 학생은 1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3-4명밖에 졸업 못한다고 한국 학생이. 다 무슨 영재고등학교 나오고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민족사관학고등학교 나와서 하버드에 들어간 애들이 가서 왜 졸업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없으니까 안 돼요. 맨날 외우고 찍고 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 했어요? 고등학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써봐라. 책을 읽고 네가 논술해라. 너 생각을 표현해라. 네가 한번 해보고 결과에 책임져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무조건 해. 무조건 1,000만원짜리 선생님들이 들여다 과외시키고 무조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과정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가가지고 다 자퇴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가면 토론 수업이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말을 못해. 글을 못 써. 그럼 어떻게 저걸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한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 기초 과정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대로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나 교수는 교수답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육청답게, 정치나 무슨 이슈나 이런 거에 매몰리지 말고 순수한 교육적 쪽에 맡기면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도 제일 중요하죠. 진짜 노력하고 모르면 배우고 자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맨날 감사지만 말고 이게 문제점 있으면 시정하고 가르치고 해야지. 그게 사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시작점은 우리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바뀌면 학생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면 학부모가 바뀌고 학부모가 바뀌면 다 바뀌면 교육 행정하시는 분도 바뀌고 차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정리를 해드리면
교육력 증진은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그래서 그 원칙대로 거기에 맞는 행정하신 분은 행정하고 가르치신 분들은 자기 맞게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있으면 다 막 데모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은 왜 데모 안 해요? 뭐 지금 법은 못하게 돼 있나요? 그런 거는 뭐 굳이 이걸 안 해도 온라인상이라도 자기 무슨 뭐 모임에서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교육을 정성하자. 뭐 재밌는 저기 합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도 막 오래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비겁해요. 오히려 유급부대나 용기가 없어요. 저도 제가 3년 전에 교수 명퇴할 때 막 주변에 난리 났어요. 매고 좋은 10년, 난 55세 다 그만뒀고 10년 딱 남겨놓고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할만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싶다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반대했어요. 왜 좋은 걸 그만두느냐. 뭐 한 60까지 살고도 그만둬도 되는데, 뭐 요새 100세 시대인데, 뭐 정년퇴직하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 모든 게 때가 있고 마음을 쓰면 해야지. 저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것을 잘 되고 있고 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기 있는 자한테 기회도 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또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육감도 교육행정가예요. 교육행정가의 시장이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왜 문제가 돼요? 교육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전교조들이 다 자꾸 바꿔봤더니 그래 네가 해보니까 잘 되냐? 남이 할 때는 맨날 욕하고 맨날 지적질하더니 그럼 네가 했더니까 잘 되냐?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보완해야지 모든 것을 그냥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그 교육이나 교육감은 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당을 또 저기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에 한해서는 절대 사상이나 당이나 어떤 저기를 강요하면 그 사람이 교육에 떠나야 된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제가 한 말이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좀 생각해 주실 줄 말씀드리고 이걸 마치겠습니다.